안녕하세요. 슈퍼개미 배진환의 종목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스터디 시간에는 한신공영을 통해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을 분석해보고 매수 전략까지 세우는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신공영의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한신공영은 1967년 설립된 1세대 건설회사로 1976년에 상장했습니다. 대표자는 최문규, 전재식 대표이사이며 건설 및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198억 원,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3,750억 원입니다. 한신공영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는 한신더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입니다. 최대 주주는 36.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암 CNC 개발, 그리고 임원인 김정훈, 선홍규, 김경수, 황선황, 이승철 씨가 각각 0.1, 0.08, 0.04, 0.02, 0.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물량은 62.99%가 되겠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는 1157만 702주이며 유통 중인 주식은 731만 6622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 현황입니다. 최용선 회장, 태기전 부회장, 최문규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인 코암 CNC 개발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최용선 회장은 올해 77세, 태기전 부회장은 73세로 고령의 나이입니다. 최문규 대표는 최용선 회장의 장남으로 2세 경영 수업을 마치고 현재 한신공영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분구조입니다. 최용선 회장은 코암 CNC 개발을 통해 한신공영과 대우경제연구소를 지배하고 있으며 한신공영은 에너지, 건설, 주차장 개발 등 다양한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신공영을 지배하는 코암 CNC 개발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신공영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신공영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공능력평가가 10위까지에 올랐고 유통사업까지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고 나서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건설 경기 침체와 더불어 법정관리로 브랜드 경쟁력까지 추락하며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2년 주 채권자이자 매각 주관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신공영의 건설사업과 유통사업을 분리하여 유통부문은 세이브존 컨소시엄에게, 건설부문은 코암 CNC 개발에 매각했습니다. 코암 CNC 개발은 당시 한신공영의 인수를 위해 만들어진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최용선 회장은 한신공영 인수 과정에서 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으로부터 340억 원을 빌린 뒤 갚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검찰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태식 의원,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인수 과정 논란 이후 여진이 남아 김동일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용선 회장은 횡령 사건 이후 2014년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최 회장의 고향 전북 임실의 후배이자 협승토건 시절부터 함께 지낸 태기전 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코암 CNC 개발의 최대 주주가 되기 전후에 한신공영의 경영진이 다르며 코암 CNC 개발은 한신공영을 지배하면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암 CNC 개발의 대표이사는 최용선 회장의 차남인 최왕규 대표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코암 CNC 개발을 통해서 한신공영을 지배 중이나 한신공영을 경영하는 장남 최문규 대표는 코암 CNC 개발의 지분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문규 부사장이 코암 CNC 개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인수하거나 또는 자신이 지분 100% 회사인 플러스 인터내셔널과 합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문규 대표가 코암 CNC 개발의 지분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전까지는 태기전 부회장의 자녀나 혹은 동생인 최왕규 대표이사 사이에서 3파전 혹은 2파전의 경영권 갈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음은 탑업인 출자 현황입니다. 상장사 3부토건, 흰코맥스 및 많은 비상장사에 출자를 했으며 21년 2분기 기준 44개의 사에 장부가액으로 1389억을 투자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주요 이슈와 상승 이력입니다. 도시PD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했으며 태기전 이사가 물러나고
전재식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이력이 있습니다. 상승 이력은 중소형 건설 테마, 공사 수주, 실적,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등의 이슈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정부의 SOC에 대한 투자 규모와 타 산업군의 경제활동 수준 및 설비 투자 등에 의해 생산활동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해 정부의 경기 조절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나 규제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존에 건설했던 건물들의 안정성 문제 도래로 재건축, 재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 둔화와 주택 보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실버 산업의 성장, 대규모 복합 개발 및 도심 재생 사업, 공공주택 확대 공급, 스마트시티 개발 등은 건설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엠트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와 대출이 규제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아파트 분양 물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신공영의 주요 사업은 건축사업, 토목사업, 자체사업으로 나누고 있으며 건축에서는 공공 및 민간 도급을, 토목에서는 공공, 민간, 해외 도급을, 자체사업에서는 국내에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한신더유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건축에서 부천 웹툰 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 주택, 광명역 B주차장, 여의도 K타워, 인천공항 제2합동총사 등을 시공했습니다. 토목사업에서는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성공사,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 609 매립공사,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 한강하류 2차 정수 시설 등의 사업을 시공했습니다. 자체 사업은 율동지구에 있는 한신더휴,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비산 한신더휴,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를 시공 및 시행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도급 건축이 51.92%, 도급 토목이 21.73%, 자체 공사가 24.68%, 기타가 1.67%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주 현황입니다. 공공도급 16건을 현재까지 수주했으며 계약 잔액은 1조 5267억 되겠습니다. 민간 도급은 6건 수주받았으며 계약 잔액은 1조 6897억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주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한신공영의 신규 수주 추이인데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17년보다 2020년, 2021년이 연달아서 더 많습니다. 그중 마진율이 높은 자체 사업의 비중이 2021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체 수주 잔고 추이인데 최근 6년 중 올해 4조 7천억으로 가장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자산 현황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999억, 원재료 매입액이 886억, 토지가 914억, 투자부동산 토지가 2,308억, 투자부동산 건물이 645억으로 주요 자산의 합계 금액은 8,752억 원입니다. 여기에 출자한 법인들의 장부가치합계가 1,389억 원으로 약 1조 14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198억 원은 보유한 자산의 약 20%에 불과하므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회사 및 동사의 증권 발행 현황입니다. 현재 미성한 증권은 기업어음증권이 2건, 회사채가 6건 있으며 CB나 BW를 발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액은 1조 3,750억 원을 예상하므로 전년 대비 추가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작년 말까지 많았던 준공 물량이 매출 인식이 중단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신규 착공 현장에서 계속 매출이 발생해야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이 끊기지 않고 반영되는데 작년에 신규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는 사업이 올해로 미뤄진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하락하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흐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공공토목이 3에서 5%, 공공건축이 5%, 민간건축이 10% 내외,
자체 사업이 15% 정도의 마진을 가져갑니다. 즉, 매출에서 자체 사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낮을수록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본 유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 BPS가 52,489원, PBR이 0.5배, PER이 3.45배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년 2%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상 삼각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19로 낙폭과대되었을 때 크게 반등하면서 잠시 수렴을 상향 돌파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5개월선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60개월과 20개월 선이 지지해주는 자리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상 코로나 저점으로부터 21년 5월 고점까지 상승분의 약 50% 가까이 조정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조정받는 동안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다음은 일봉 차트입니다. 21년 5월 고점 이후 약 6개월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건설업종의 약세 및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관련한 이슈로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단기 하락 추세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가격 및 지지 저항은 12,600원, 16,450원, 19,000원, 22,050원 주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리 보조 지표를 살펴보면 이격도가 바닥에 진입했으며 스토캐스틱도 바닥, 심리도는 바닥 진입 전으로 단기적으로 바닥권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주요 지지 가격대에서 반등할 때 혹은 심리 보조 지표가 바닥권에 올 때마다 여유를 갖고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주 중에서 한신공영만 조정받는 것이 아니라 섹터가 다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저평가된 자산 가치가 반영될 경우 다른 건설주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에 심리지표가 바닥권에 올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